야간에 과도한 인공 조명을 막는 이른바 빛공해 방지법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영덕군이 인구 유입을 위해 외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도울 수 있는 공유주택을 지었습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안정과 신체 회복을 얻는 치유 농업이 편마비 증상 재활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미분양 주택이 8, 9월 연속해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 입동까지 계속해서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이번 주는 기온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10도로 출발해 낮에는 21도 예상되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부터 우리 지역 기온이 급격히 내려갑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8도, 모레는 5도, 글피에는 무려 2도까지 기온이 곤두박질 치겠고요.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내외 예상됩니다. 더불어 오늘과 모레 대구와 경북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어김없이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부터 오후 사이 경북 서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밤 사이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북동산지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목요일까지 평년 수준을 밑돌며 매우 춥겠고요. 금요일부터는 차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빛공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과도하게 현란한 인공 조명 때문에 야간에도 환한 상태가 계속되는 현상인데요. 수면 장애 같은 생활 불편을 일으키고 건강에도 해롭다고 합니다. 대구에서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 빛공해 방지법이 전면 시행돼 본격적인 규제에 들어갑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간에도 대낮을 방불케 하는 환한 불빛으로 가득 찬 도심. 빛공해라고 불리는 인공 조명의 과도한 불빛은 눈부심 같은 불편함을 비롯해 수면 장애 등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대구 지역 빛공해 민원은 지난 2014년 14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119건, 지난해 300여 건까지 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제 조명이 비친다. 잠을 못 자게 되고 이런 대우입니다. 대구에선 내년부터 빛공해 규제가 본격화합니다. 2022년 이후 설치된 조명기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빛공해 방지법이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확대되는 겁니다. 대구 전역을 4가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빛방사 허용 기준을 차등 적용합니다. 1, 2종은 녹지 농림지역 등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 3종은 주거지역, 4종은 상업지역입니다. 빛방사 허용 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구시의 광고, 장식 조명은 2만 4천 개. 내년부터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 명령,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민간에서 관리하는 조명들도 조금씩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은 많습니다. 종교시설 등에 설치된 조명에 빛공해 민원이 늘고 있지만 법적 관리 대상 외 조명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지자체별 조명 활용 사업이나 레이저와 홀로그램 같은 빛공해를 유발하는 새로운 조명도 출연하고 있지만 빛공해 역량 조사 및 관리 기준 마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측정 장비 미비, 인력 부족 등으로 다양한 빛공해 민원에 대한 지자체 대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휘도계는 이제 운영 전문 인력이 없고 가격도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휘도 측정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빛공해 방지법 전면 시행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빛공해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아직 낮은 편이어서 실제 현장 단속이 실효성을 거둘지도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농어촌 시군마다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덕군이 인구 유입을 위한 해법으로 외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와줄 수 있는 공유주택을 건설해서 관심 모으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이 20억 원을 들여 건설한 영덕군 영해면의 청년마을 공유주거시설입니다. 17개 호실을 갖춘 공동주택으로 공유 오피스와 공유 주방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청년 조직이 위탁 운영하고
월 10만 원대의 낮은 임대 조건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하며 창업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청년마을 그 공유 주거 조성 사업은 사실 인구 소멸 지역에 앞으로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해서 청년들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청년을 위한 그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해면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블루로드 트레킹을 테마로 한 청년들의 지역 정착 사업이 시작돼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외지 청년 13명이 영덕에 정착해 농업에 종사하거나 창업을 했고 3천여 명이 영덕 지역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거의 전국 청년마을 중에서 관계인구라든지 이런 생활인구들이 정말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한 청년들만 해도 거의 3,000명이 넘는 그런 청년들이 영덕군 영해면에 와가지고 한 번씩은 다 걸어보고 가셨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와줄 청년마을 공유주택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해법이 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과 신체적 회복을 함께 얻는 치유농업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로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편마비 증상 재활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화단을 가꾸며 치유농업 프로그램으로 색다른 재활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양손으로 스프레이를 사용해 물을 주고 모종삽으로 고랑을 만드는 등 상하체 근육이 활성화되도록 7개 동작을 반복합니다. 옛날에는 여기 올리려고 그러면 힘들고 이랬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리게 되고 그런 게 좋아지더라고. 행복해요.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편마비 증상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30명에게 적용한 결과 매일 개별 운동을 한 대소군보다 근력과 보행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후천적 장애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개선되면서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그런 재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재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목표로 하였고요. 이제 마비 측 근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동작들 7가지를 선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반복 활동할 수 있도록. 요즘처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일교차가 클 때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치료가 되더라도 장애가 남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활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국내에서 연간 60만 명 넘게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 탓에 재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편마비를 앓는 노인들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을 응원하는 커피차가 등장했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김혜주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금 유성여자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동안 고생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응원하기 위한 커피차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이번 이벤트는 조금 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 현장 지금 함께 보시죠. 점심시간 유성여고 운동장에는 따뜻한 응원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번 커피차는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격려하기 위해 학교에서 마련한 행사로 많은 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선생님들에게는 따뜻한 커피를, 수능을 앞둔 고3을 비롯한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음료를 제공해서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응원하는 행사입니다. 수능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커피차 보내주셔서 힘이 되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특히 유성여고는 탄소중립 실천학교로 오늘 행사에서도 환경보호를 실천했습니다. 학생들은 커피를 받으면서도 자연스레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번 커피차 이벤트에서는 모두 생분해성 컵과 빨대가 사용되었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환경보호에 대한 학교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서로 응원하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가지고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음료도 마시며 환경 보호에도 동참할 수 있어 뿌듯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어요. 한편에는 1학년 9반 학생들이 제작한 탄소 중립을 위한 배너가 있는데요. 커피와 함께 전달된 환경 보호의 메시지를 통해 학생들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작은 노력들이 큰 발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 친구들과 지속 가능한 발전 캠페인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따뜻한 응원과 함께 탄소 중립 실천까지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커피 한 잔 한 잔에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응원의 한마디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커피차와 함께한 응원이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MBC 청소년 기자 김혜주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해수로 6년째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감정노동자들을 좀 더 배려하고 있었을까요? 부산 MBC 조민희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25년 넘게 부산의 백화점에서 명품 시계와 의류, 화장품을 판매해온 김모 씨. 쌓인 경력만큼 손님들의 유형도 무리한 환불 요구부터 심부름까지 다양했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 산 건데 반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밑에 사람 부리듯이 저희한테 해갖고 와라. 불쾌감을 숨기고 응대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자기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하시는 분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은 위에 점장을 불러와라. 되게 비참하죠. 이를 위해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거나 표현하는 일. 이 감정 노동에 지쳐 결국 김 씨는 2년 전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6년. 폭언을 하지 말라는 문구 게시나 대응 지침 마련은 사업주의 의무가 됐지만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이제 의무화가 됐는데 실제로 위반을 했을 때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부산노동권익센터의 조사 결과 처벌 규정이 있다 해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원래 이런 일이다. 해봐야 안 바뀐다며 신고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기대를 안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좀 시끄러운 아이다. 저 직원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듣기 싫으니까 사과해서 넘어갈 수 있으면은. 감정노동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부산에 생겼지만 그 비율은 22% 정도입니다. 현재 72만 6천여 명, 전체 취업자의 43%에 달하는 감정노동자들이 부산에 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의 비만 억제 효능이 인체 임상 시험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김치를 꾸준히 먹으면 장내 유용한 미생물은 늘어나고 반대로 유해 세균은 줄어든 것인데요. 대전 MBC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금물에 절이고 갖은 양념을 넣어 발효시켜 만드는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 세계김치연구소가 김치의 항비만 효과를 인체 임상 시험으로 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치의 대표격인 배추김치 분말로 과체중 이상 성인 남녀 80여 명에게 실험한 겁니다.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만큼의 김치를 3개월간 매일 먹은 그룹은 체지방량이 2.6% 감소했지만 김치를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4.7% 증가했습니다. 김치가 비만 증상에 관여하는 장내 미생물군을 조절하는 효과를 낸 덕분입니다. 김치를 먹으면은 장내 미생물에서 걔네들이 증가를 합니다. 프로테오박테리아, 걔네들은 감소를 했고요. 연구팀은 앞으로 항비만뿐 아니라 장 건강과 면역 증진, 항암 효과 등 김치의 건강 기능적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연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대구의 미분양 주택이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9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8,864가구로 전월 대비 546가구, 5.8%가 줄었습니다. 경기 9,521가구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7월에 1,070가구로 10,000가구를 넘어섰다가 8월에 9,410가구에 이어서 2달 연속 줄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669가구로 8월보다 1.8% 늘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일부 리그에서 꾸준하게 팀을 지켜왔던 대구FC가 그 어느 시즌보다 큰 위기 속 리그 마지막 2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구FC는 2017년 승격 이후 앞선 7시즌 동안 K리그 1에서 상위 스플릿인 파이널 A 4차례, 하위인 파이널 B에 3차례 머물렀던 기록이 있습니다. 3차례 파이널 B에서도 대구FC는 이번 시즌 전까지만 해도 단 한 차례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에 비하면 이번 시즌 위기감은 큰 상황입니다. 대구FC는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홈 36라운드에서 다잡았던 승리를 놓치고 이달 10일 전북을 상대로 파이널 라운드 첫 승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혁신도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역 인재 대상을 지방대학 졸업자에서 지방대학, 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뒤 비수도권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자로 확대했습니다. 이어서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공공기관에 조세 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하고 이전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10도로 출발해 낮에는 21도 예상되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부터 우리 지역 기온이 급격히 내려갑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8도, 모레는 5도, 글피에는 무려 2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내외 예상됩니다. 더불어 오늘과 모레 대구와 경북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어김없이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부터 오후 사이 경북 서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밤 사이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에는 비가 가끔 내릴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고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0도, 김천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21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7도, 영주는 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19도, 영주는 18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울진의 기온은 15도, 포항은 13도로 출발해 낮에는 울진 22도, 포항도 22도 전망됩니다. 내일부터 아침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목요일까지 평년 수준을 밑돌며 춥겠고요. 기온은 금요일부터 차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